안녕하세요 여러분, 뒷머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취준생에서 직장인으로 상태가 변화하신 분들, 이제 갓 신입으로 입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회사 들어가기 전에 하면 좋을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곧 하반기 최종 발표가 마무리될 텐데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여행 다녀오기예요. 여러분 학생일 때는 평일, 주말 별로 제약 없이 시간 활용이 가능하셨잖아요. 학생일 때는 시간을 쓰기가 정말 자유로운데 직장인이 된다면 나의 시간을 회사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평일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신입인 경우에는 특히 휴가를 마음대로 쓰기 좀 눈치 보이잖아요. 저는 입사하고 3달 차에 처음으로 휴가를 써봤어요. 이때도 엄청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신입인데 벌써 휴가를 써도 될까?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길게 해외여행을 갔다 오기 위해서는 업무 인계도 해놓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저는 사실 휴가를 가도 필요한 일은 제가 꼭 처리해야 돼서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입사를 앞두신 분들은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가까운 곳 국내라든지 해외여행을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직장인이 되기 이전에는 여행 가는 걸 되게 귀찮아했거든요. 짐을 싸야 되고 비행기표 끊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정말 귀찮았는데 이제는 정말 여행 준비하거나 여행 계획하는 게 되게 재밌어졌어요. 확실히 내 주변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색적인 혹은 이국적인 풍경을 보게 된다면 뭔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어요. 입사를 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회사로 인해 힘들 때 내가 여행을 가서 봤던 이런 장면들, 여행을 함께 갔던 사람과 생긴 이런 추억들이 하나의 원동력으로도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사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여행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예요. 만약 본가에서 계속 살았거나 앞으로도 계속 사실 분들에게는 항상 가족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예외인데 본가가 멀거나 앞으로 자취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기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주말에는 막 혼자 힐링해야 되고 약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뭔가 퀄리티 타임을 보낼 기회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점점 바빠지고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가족분들도 함께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족분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도 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함께 한 시간이 많다고 해도 가족만큼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바빠지기 전에 가족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혼자서 취준 과정을 잘 해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았다던가 면접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응원해준 주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취업을 하셨으니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과 함께 안부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누군가가 결과가 잘 되었는데 여러분한테 연락이 한 통 없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뭔가 배신감이라던가 앞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 요청이 왔을 때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진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인이 된 건 이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줬던 친구들, 선배들을 잘 챙긴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더 많은 응원이 깃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는 건 세상은 정말 좁다는 거예요. 같은 학교 사람 혹은 이전 직장 사람 이런 사람 관계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거나 내 평판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 시간이 지나도 도움을 준 사람과 더욱 원만하고 진심을 다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향후 거주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대학 때부터 자취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직장인이 되면서 자취를 새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쭉 자취를 해왔는데 기존 살던 곳이랑 회사랑 거리가 좀 멀어서 합격하자마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이참에 자취를 시작할 건지 방을 옮겨야 하는지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해두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미리 방을 볼수록 좀 더 좋은 방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는 늦장 부리다가 입사 반년 후에 집을 구해서 회사 근처로 이사 갔어요. 그때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한 곳이어서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존에 살던 곳이랑 회사 거리가 멀면 출퇴근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사 오기 전에는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거의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지금 회사 바로 옆으로 이사를 오고 평일 삶의 만족도가 정말 떡상했어요. 이제 뭐 출근할 때 한 눈 떠서 회사 가는 것까지 한 3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거주지 고민을 하는 게 좋은 게 전세를 고민하고 있다면 버팀목 전세 대출 요건에 내가 부합하는지 이런 것도 따져서 언제 집을 구하는 게 맞을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한 번에 고민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지금 집을 청년 버팀목 대출로 구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버팀목 전세 대출 관련한 영상도 조만간 올리도록 할게요. 이게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계약 연봉을 기준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은 자격에 미달해서 이걸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버팀목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은행에 방문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보상을 해주기예요. 여러분들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뭐 가고 싶었던 행사 혹은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그동안 취준 과정에서 되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내가 합격을 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지금이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첫 월급을 받았을 때라던가. 나를 위한 보상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다음에 좀 더 큰 목표를 이루었을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상을 이연시키다 보니까 원동력도 점차 없어지고 점점 스스로 지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보상을 이연시키지 마시고 합격을 하셨다면 그동안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하나 정도는 꼭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것 하나를 삶해보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그동안 뭐 새내기 때부터 취업하기 전까지 계속 쓰던 노트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배터리 충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한 보상으로 맥북 에어를 샀습니다. 근데 새 제품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당근에서 한 80만 원 정도 구매했어요. 저처럼 이제 조금 이런 보상에 대한 강박을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딱 합격을 했다면 지금 나에게 주는 선물로 꼭 원하던 물건이나 가고 싶었던 여행 이런 것들을 지금 딱 스스로에게 선물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입사를 앞두신 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